새로운 젊음을 향해 우리 몸의 항상성에 대해서 매 인생 단계가 그렇듯이 노화의 시작도 획기적인 호르몬 변화를 동반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성과 여성이 서로 비슷해진다고 하더라도 호르몬 변화는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된다. 남녀 모두 노년의 호르몬 문제는 때때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학 교재에 설명된 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화를 정체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체 변화 역시 다르게 경험하는 것 같다. 생일에 자신이 얼마나 젊어졌는지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를 세태와 연결한다. 갑자기 더 잘 듣거나 더 빨리 달리거나 더 쉽게 배울 수는 없다. 모두가 어른이 되고자 하지 노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인체의 노화 과정에서 호르몬 세계도 하향 곡선을 그린다. 대부분의 호르몬 물질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 그러나 내 분비계의 노화를 더 자세히 연구하면 이런 변화는 쇠퇴가 아니고 적응이고 건강을 훼손하기보다는 치근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늙음이 어떻게 새로운 젊음일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항상성과 피드백이라는 생물학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우리의 신체는 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조건이 바뀌더라도 내부 환경이 재생이 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런 생리학적인 과정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슐린과 포도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것은 췌장 질환의 증상일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노년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약이나 합성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필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우리의 신체 기능은 오랜 기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나이가 들고 신체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 변화하는 신체 기능을 가능한 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호르몬의 설정값이 새롭게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수치를 높게 설정한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결합할 수 있어서 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빨라진다. 30살이고 신체가 여전히 재생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한다면 설정값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긴 세월 끝에 처음으로 호르몬 정상 수치가 새롭게 설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젖샘을 자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 프롤락틴의 생산이 감소한다. 어차피 60세 여성이 모유를 생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노인의 갑상샘 활동 역시 감소한다. 처음에 의사들은 노화 때문에 갑상샘 기능이 저하된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갑상샘이 천천히 일어서로 뇌졸중과 심장부종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노인 환자의 혈액 검사 기준값이 조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체가 설정값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수치가 달라진 노인을 모두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볼 필요는 없다. 혈당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호르몬인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공복일 때 노인의 혈액에는 포도당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고 인슐린 수치도 더 높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과도 잘 맞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노인에게 적극적으로 제2형 당뇨병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올바른 설정값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자연이 준 호르몬 피드백 시스템의 효과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여기서도 우리 호르몬 시스템이 얼마나 영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호르몬 피드백 시스템은 우리 모든 호르몬 수치를 아주 정확하게 조절한다. 이 시스템은 일종의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 순간 신체에 필요한 호르몬 수치에 맞게 계속 조절한다. 특정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이 호르몬 생산을 자극하는 신호가 억제된다. 반대로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면 제동이 자동으로 풀려서 생산이 재개된다. 많은 경우에 호르몬 피드백 시스템은 균형, 다시 말해서 항상성 유지를 담당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몸이 특정 발달 단계에 있으면
이 시스템의 목표는 수치를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생식 능력에 적용된다. 사춘기 초기에는 생식기관이 더 활발해진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신체는 피드백 신호에 대한 성기의 민감도를 조절하여 뇌하 수치를 통한 자극을 일정하게 높게 유지하고 실제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된다. 노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이때도 뇌하 수치가 다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생식 능력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새로운 설정 값이라면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성호르몬 수치의 감소는 두 번째 사춘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뇌하 수치의 기능은 72쪽 그림을 참조하자. 그림 뇌하 수치 다른 호르몬들도 나이가 들수록 명확히 다르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성장 호르몬 변종인 IGF-1과 테스토스테론 유사 호르몬인 DHEA는 아주 낮게 떨어지지만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도 자극 호르몬 수치는 올라간다. 이 모든 것은 혈액 수치를 바꾼다. 호르몬의 수많은 기능을 고려하면 마치 신체가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네덜란드 속담에 젊어서 배운 것은 평생 간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항상성 조정은 노화 과정의 가장 명확한 징후이다. 신체는 변한다. 그러나 신체의 변화에 맞게 호르몬 대사의 건강한 표준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주치의는 아마도 신체 변화를 이상 징후이자 병증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노화에 따른 특정 생리적인 변화와 병증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폐경을 생각해보라. 어떤 여성에게는 힘겨운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호르몬은 종종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설정값은 비밀리에 진정한 축복으로 밝혀질 수가 있다. 생식기관을 자극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도 자극 호르몬 수치의 상승을 보자. 생식 임무가 없어지니 지친 난소와 여타 분비샘을 계속 자극하는 것은 헛수고처럼 보인다. 그러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혹시 뇌하 수치가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기능을 하지는 않을까 의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이 맞았다. 이 호르몬들은 온갖 일을 맡아서 했다. 자신의 주요 기능 외에도 골밀도, 지방 저장, 체온, 기억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츠하이머 병이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두 배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이런 차이가 남녀의 혈액 내의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는 여성의 기억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복잡한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조사한 상태라면 이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심지어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때때로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나이 든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더라도 팔짱에서 이미 보았듯이 알츠하이머 병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심근경색과 유방암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니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 호르몬에도 때가 있다. 호르몬의 기능 변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 암스텔담 출신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페르리스 데헤네스터스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이것은 우리 호르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다. 호르몬에는 일간 및 월간 리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호르몬의 경우에 사춘기 직전보다 노년의 수치가 더 낮은 것이 적합하다. 뇌하 수치 호르몬이 이런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서둘러 바쁘게 작동하지만 몇 년 뒤에는 이마저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데헤네스터시 뒤어 말한 다음의 두 구절은 비록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르몬과의 관련성은 더 높다. 그대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을 터 무슨 뜻인지도 이해했는가?
호르몬 수치를 오래전 젊었을 때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젊어지려 애썼던 열정적인 그리고 실패로 끝난 모든 시도를 생각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호르몬 해충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모든 노력은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심지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실험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특정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호르몬도 성호르몬과 유사하게 감소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전에서 이미 인정했던 리처드 브리비스 카스의 주장처럼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주요 역할 외에 진화적인 이점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한 수많은 유전자는 심지어 내분비계가 없는 동물 종에서도 수천 년에 걸쳐 잘 보존되어 왔다. 이것은 호르몬이 각자의 주요 기능, 그 이상을 수행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난포자국 호르몬의 역할을 생각해보라. 젊은 여성의 신체에서 이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생산의 모터 역할을 하지만 나이 든 여성의 신체에서는 체온 조절에 관여한다. 과체중을 초래한 풍부한 식량 확보와 같은 비교적 최근의 생활 조건 때문에 먼 미래에는 어쩌면 이런 기능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살짝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아라. 생체 나이가 지표가 되는 호르몬 결핍을 보충하여 사춘기 수준으로 재정하는 대신에 건강하게 늙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간단히 조언하자면 과식하지 말고 노화를 받아들이라. 식단을 통해서 우리는 노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고픔을 80%만 달리면 된다. 일본 남부의 오키나와 현 주민들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곳 주민들은 배를 10분의 8만 채워라. 모토와 함께 10숟가락이 있을 때 8숟가락은 사람을 돕고 2숟가락은 의사를 돕는다고 농담처럼 말한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덕에 그들은 블루존 주민에 속한다. 블루존이라는 평균 수명과 건강 기대치가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은 지역을 말한다. 오키나와 현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낮을 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유사 호르몬인 DHEA 혈중 수치가 높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청년기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나이가 들면서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서구의 경우에 70대, 80대 노년층의 수치가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호르몬은 생체의 나이를 추정할 때 좋은 지표가 된다. DHEA는 뇌에서도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며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 오키나와 현 주민의 건강과 DHEA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조사했던 연구자들은 우리의 건강을 향상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DHEA를 추가로 투여한다고 해서 호르몬의 노화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약으로 혈중 DHEA 농도를 높인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 현의 건강한 일본인의 DHEA가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그들이 많이 움직이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운동과 소식 모두 DHEA 방출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DHEA 수치가 높은 것은 건강한 노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체에 부족한 것을 알력으로 보충하는 기존 방법은 호르몬의 노화를 늦추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의 호르몬 체계는 매우 복잡해서 물질만으로 노화 과정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끈질긴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묘약을 탐구한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 한 물질이 높이 칭송을 받으며 흥분을 일으키고 이 들뜬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한다. 노년기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털이 늘고 주름이 생긴다. 남성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성격이 더 부드러워지고 약간 더 침울해진다. 여성과 남성이 비록 호르몬 측면에서 서로 비슷해지지만 다른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호르몬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다. 그래요.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당신은 스스로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삶의 질과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루드는 1년에 한 번의 진료를 한 번씩 오는데 혼자 사는 94세 노인이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1년의 절반을 스페인 해안에서 보낸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약간 구부정한 자세이긴 하지만 달력 나이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젊고 활력이 있어 보인다. 그는 종종 눈을 찡긋해 보이며 자신의 매력을 과신하는 일을 얼마나 즐기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아직도 넋을지 않았다고 농담을 한다. 루드는 풍성한 백발에 눈에 띄게 잘생겼고 늘 즐거워 보인다. 나는 그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근육질 몸매에 날씬하고 엉덩이와 어깨, 무릎이 예전처럼 쌩쌩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민첩하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진료실을 나갈 때 그는 노인성 질병부대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자네는 아직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유쾌하게 말한다.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약간 받으며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 그는 소식하고 주로 생선과 채소를 먹으며 와인을 적당히 즐긴다. 루드는 늙었다고 느끼지 않고 체육 교사로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된 데다가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을 유지했다. 스페인에서 매일 바다 수영을 하고 객일로 해변을 건너서 인근 마을까지 가서 장을 본다. 예전에는 왕복 10km를 뛰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4, 5시간이 걸린다. 낙관적인 인생관과 많은 운동으로 평생 유지해온 체력이 루드를 건강한 노인으로 만든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들의 몸과 정신의 건강에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뤄보자 했네요. 이 호르몬에 대해서. 그래서 호르몬 측면에서 볼 때 80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고령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그 리듬이 깨지고 또한 뼈와 근육의 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후각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80세가 넘으면은 식욕이 떨어져서 적게 먹고 또 전체적으로 체력이 달린다. 이 모든 요소가 서로를 강화한다. 즉 식욕 저하와 음식 섭취 감소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호르몬 방출이 감소하게 된다 하는 건데요. 노인의 호르몬 대사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바뀌게 된다. 노인의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 변화는 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이 계속 감소되고 그 결과로 근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또한 신체가 비타민 D를 덜 생산해서 장에서 칼슘을 덜 흡수하므로 노인의 경우에 혈중 칼슘 수치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부갑상샘 호르몬 생산을 늘려서 뼈에서 칼슘을 빼낸다. 그러면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고령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